2025학년도 수능 완성 물리학 2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풀이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원자 모형 AB에 대한 자료인데 AB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과 현대적 원자 모형 중에 하나이다. 자, 보면 전자 에너지가 불영속적인 것은 현대적 모델이나 보호의 모델이나 둘 다 만족시키죠. 그다음에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한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데 현대적 모형은 불확정성 원리가 만족하죠. 그래서 B가 보호의 모형이 되고 A가 현대적 모형이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보면 B는 보호의 소사 원자 모형이다. 기억을 맞겠습니다. 니은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동그라미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AB의 속도를 X 성분과 Y 성분에 대해서 나타냈네요. 그리고 0초일 때 AB는 같은 위치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해서는 VX가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 AX가 마이너스 2m/s로 X축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Y축으로는 AY가 제로이죠. B에 대해서도 보면 B의 AX는 0이 되고 AY는 2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억은 0초부터 2초까지 A의 평균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축의 속도의 평균은 2분의 4 플러스 0이죠. 그래서 2m/s가 되고 VY의 평균은 처음부터 끝까지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평균이 그냥 2가 되겠네요. 그래서 V반은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2 루트 2 m/s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2초일 때 A와 B는 만난다. 자, A의 2초일 때 X방향의 이동 거리는 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이 4가 되고 Y축 이동 거리는 또 이 면적이 되니까 얘도 4가 되고 그래서 S A의 이동 거리는 4 루트 2 m가 되겠네요. B에 대해서도 SX는 면적을 구해보면 똑같이 4, SY도 4가 나오죠. 그래서 S, B도 4 루트 2m를 움직였으니까 처음에 같이 출발했으니까 나중에 X축으로 이동거리, Y축으로 이동거리가 두 개가 같으므로 원점에서 이동했으면 4, 4인 지점에서 만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0에서 2초까지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죠. 그래서 A의 가속도는 X축으로 마이너스 2m/s X축이 되고 B의 가속도는 2m/s Y축으로만 가속도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크기는 같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자, 수평면과 30도 각도를 이루는 경사면에 수직으로 입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R 지점에서의 X방향 속도를 V라 그러고 V라 그러면 Y방향의 속도는 탄젠트 30도가 VY분의 VX이기 때문에 V분의 VY가 돼서 얘가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VY는 루트 3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르게 쓰면 초속도를 2V로 빗면에 30도로 하면 X방향의 속도는 V가 되고 Y방향의 속도는 루트 3V가 되겠죠. 이렇게 쏘아 올린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할 텐데 이때 최고점까지 가는데
x방향의 거리는 3L이 되고 3L이 될 때 여기서 L만큼 갔을 때 이 높이 h를 구하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 여기서 L만큼 갈 때 X쪽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 그러면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L이니까 3T가 되겠네요. 그래서 X축으로 이제 시간을 T라 그러면 VT는 L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을 생각해 보면 이 지점이 제일 높은 데의 최고점의 높이를 H라 그러면 H는 2분의 1 최고점에서 자유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g에다가 3t의 제곱이 되니까 9 곱하기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최고점에서 요 h 있는 요 지점까지 올 때 걸린 시간은 2t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2t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높이를 h1이라 그러면 h1은 2분의 1 g 2t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요 h니까 h는 라지 h 마이너스 h1이 되니까 5 곱하기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라지 h분의 스몰 h를 해주면 얘가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h를 구한 다음에 9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최고점까지 높이를 구해보면, 자, 처음에 우리가 일식에서 VT는 L이라는 식을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점과 이 지점의 평균 속도 곱하기 3t를 해주면 얘가 h가 되겠죠. 그래서 h는 3t 곱하기 평균 속도는 제일 위에서는 0이고 아래쪽에서는 루트 3v죠. 그래서 2분의 3 루트 3 vt가 되는데, vt는 L이었죠. 2분의 3 루트 3 L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h는 9분의 5 라지 h가 됐으니까 9분의 5 곱하기 2분의 3 루트 3 L이니까 3을 약분해주면 6분의 5 루트 3 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높이가 h이고 반지름이 r인 데를 질량 m인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속도를 v라고 하면, 이 힘은 mg가 있고 실의 장력이 있겠죠. 이것 때문에 구심력이 생기겠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자, 탄젠트 세타는 mg분의 fc가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h분의 r이 되겠네요. 따라서 fc는 h분의 r mg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fc는 m r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h분의 r mg가 되니까 m을 지어주고 r을 지어주면 오메가의 제곱은 h분의 g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메가는 높이가 정해지면 똑같은 값이 같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와 B의 전장부터 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각속도가 같겠죠. 각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주기가 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 A와 B의 주기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를 보면, 자, 구심 가속도는 r 오메가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오메가가 같으니까 R에 비례하겠네요.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문제에서 A의 반경이 B의 반경의 2배니까 A의 구심가속도가 B의 구심가속도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우선 B가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Y 쪽으로 가고 있죠. A는 마이너스, 자, 우리가 Y축을 중심으로 보면 AY니까 마이너스 Y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힘은 플러스 Y 쪽으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AY가 나타내는 거는 B는 반대쪽으로 플러스 Y 쪽으로 움직이니까 구심력은 마이너스 Y 쪽으로 받겠죠. 그래서 나에 나타나 있는 그림은 A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를 나타내는 그림은 주기는 같고 A의 폭은 AY의 폭은 A의 반이 되겠죠. A의 반이 되고 거꾸로 이렇게 이제 주기는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블랙홀 관측에 대한 과학신문 기사 내용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네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량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성적으로 이 이론과 이 이론이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건의 지평선은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경계가 되는 선이죠. 그래서 블랙홀이 있으면 여기서 어느 경계의 선이 있는데 그 선 안쪽으로는 빛이 못 빠져나와서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블랙홀은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A를 지나는 빛의 경로는 휘어진다.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도 휘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기억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적절하다. 네, 니은도 맞겠습니다. 시공간이 휘어진 정도는 블랙홀에 가까울수록 크다. 블랙홀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이제 블랙홀 안에 있는 행성의 전체 무게가 무거울수록 시공간이 휘어지는 게 크겠죠. 그래서 D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D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힘이 해준 일의 양은 W는 F 곱하기 S가 되겠죠. 근데 F가 R자 힘이 되면 얘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힘을 먼저 기술해 주면 중력이 B를 당기는 힘을 F1이라 그러고 AB 사이의 실의 장력을 F2, 그리고 전동기가 A를 당기는 힘을 F3라 그러면, 우선 3회 움직이는 동안에는 A와 B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F2-F1이 되겠죠. 그리고 이동 거리는 3L이 되는데 얘가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E0이죠. 그 다음에 AB의 실이 끊어진 이후에는 B에는 F1이 작용하고, 이때 이동 거리는 L만큼일 때 이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E0가 되겠네요. 그래서 3L F2는 3L F1 플러스 E0가 되니까 4 E0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기억을 보면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실이 끊어지기 전이 실이 끊어진 후의 3배이다. 자, B에 작용 R자 힘은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F2-F1이죠. 그래서 F2-F1은 3L분의 E0가 되고,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진 후에는 F1이 작용하는데 얘는 L분의 E0가 되죠. 그래서 실이 끊어지기 전이 실이 끊어진 이후에 작용하는
R자임에 3분의 1이 되겠네요. 3배가 아니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전동기가 A에 한 일을 구하라 그랬죠. 자, 전동기가 A에 한 일은 W는 F3 곱하기 3L만큼은 A도 움직였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A의 작용 R자임은 F3-F2가 되고 얘가 3L만큼 움직였을 때 A하고 B가 질량도 같고 속도도 같기 때문에 A가 얻은 운동 에너지도 E0가 되겠네요. 그래서 F3 곱하기 3L은 F2 곱하기 3L 플러스 E0가 되고 아까 F2 곱하기 3L이 4E0였죠. 그래서 4E0 플러스 E0가 되니까 5E0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동기가 A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은 5E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자, D것을 보면 A의 이동 거리가 4L이 되는 순간 A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A의 운동 에너지는 3L이 될 때까지는 F3-F1 곱하기 3L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3L 이후에 3L부터 4L까지 움직일 때는 F3 곱하기 L만큼이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F2죠. 곱하기 3L은 E0였고 F3 곱하기 L은 위식에서 보면 3분의 5 E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주면 3분의 8 E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먼저 보면 자, PQ 사이의 거리와 RS 사이의 거리가 3대 4라 그랬으니까 PQ를 4S라 그러면 RS의 구간의 길이는 3S가 되고 PQ에 작용하는 힘을 F라 그랬죠. 그리고 RS에 작용하는 힘을 스몰 f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을 보면 PQ 구간에서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3배라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mgH를 U라고 적으면 자, P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자, 이 QR을 있는 점을 U가 0인 점으로 잡으면 위치 에너지가 P에서는 2U가 되고 요 T 지점에서는 3U가 되겠죠. 그리고 PQ 구간에서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3배라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F가 해준 일의 양 F 곱하기 4S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위치 에너지가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해준 일의 양은 위치 에너지가 2U만큼이 감소했겠죠. 얘가 위치 에너지 감소량 2U의 3배가 되니까 6U가 되니까 F 곱하기 4S를 하면 4U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마찰 구간을 지날 때를 보면 마찰이 해준 일의 양은 W라 그러면 W는 F 곱하기 3S가 되겠죠. 네,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왼쪽 부분에 P부터 Q까지 이동하는데 에너지는 Q에서의 운동 에너지니까 6U가 되겠죠. 얘는 6U 마이너스 마찰 구간에 마찰력이 해준 일을 빼주면 마지막에 3U가 되겠네요. 그래서 W는 F 곱하기 3S가 될 텐데 얘는 3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식과 3식에서 F 곱하기 3S분의 라지 F 곱하기 4S는 3U분의 4U가 되겠죠. 그래서 F분의 F를 구하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진자가 있죠. 단진자의 주기는 T라 그러면
2파이 루트 G분의 L로 나타나서 루트 L에만 비례하죠. 그리고 단진자가 단진동을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얘가 L이고 이 각도가 세타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H라 그러면 H는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나오겠죠. 이 거리가 L 코사인 세타니까 총 L에서 이걸 H는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이건 단진자의 주기는 C가 B보다 크다. 자, 단진자의 주기는 루트 L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C하고 B를 비교해 보면 C의 길이가 2L0로 B의 길이보다 크죠. 그래서 C의 주기가 루트 2배 더 크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최저점에서 추의 속력을 A와 C를 보면 A와 C를 봤을 때 최저점에서의 추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저점에서의 추의 속력은 자, A와 C가 다른 점은 질량이 다르고 각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길이가 같기 때문에 A의 최저점에서의 속력은 2분의 1 M0 V A의 제곱이 될 텐데 얘는 M0 곱하기 2L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최저점에서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C는 2M0 V C의 제곱은 2M0 곱하기 2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VA의 제곱은 M조를 다 없애주니까 M하고는 상관이 없죠. VA 제곱은 4L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고 VB의 제곱은 4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제 코사인 2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는 더 작은 값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더 크니까 VA 제곱이 VB의 제곱보다는 더 크겠네요. 그래서 최저점의 수의 속력은 A가 C보다는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 띠것을 보면 추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내려온 동안 추에 작용하는 R자 힘이 한 일을 구하라 그랬죠. R자 힘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여기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줬죠. 그래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하고 같겠습니다. 그래서 WA라고 그러면 A에 해준 일의 양은 M 곱하기 G 곱하기 2L0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만큼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2M0GL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겠네요. 똑같이 B에 해준 일의 일을 보면 2M0 곱하기 G 곱하기 L0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또 정리해주면 2M0GL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WA는 WB보다 더 크겠네요. 그래서 중력이 A에 해준 일의 양이 B에 해준 일의 양보다는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광전 효과에 대한 실험이네요. 자, 9번 문제를 보면 전류의 최대값은 빛의 세기와 관계 있죠. 그리고 정지전압은 빛의 파장이나 진동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정지전압이 커지죠. 정지전압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가에서 P의 세기만을 증가시켰다 그랬으니까 P의 세기만을 증가시키면 전류의 최대값과 관계가 있겠죠. 근데 다가 나보다는 1.5배가 더 전류가 커졌기 때문에 세기를 증가시켰겠죠. 그래서 기역은 증가시킨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전기전압이 나에서 다로 갈 때는 빛의 세기만을 증가시켰지 빛을 받고 준동수는 똑같은 빛을 썼기 때문에 니은은 V0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을 보면 니은은 V0보다 크다가 아니고 V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것은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라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전기전압에 비례하죠. 그래서 라가 다보다는 전기전압이 크기 때문에 최대 운동 에너지도 더 크겠네요.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D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스위치가 A에 연결됐을 때와 B에 연결됐을 때의 합성저항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스위치가 S가 A에 연결되어 있을 때를 보면 자, 이온과 R 그리고 이옴이 이옴 R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온과 이옴에 연결된 저항은 병렬이니까 1옴이 되겠네요. 이때 저항을 R1이라 그러면 R1은 R 플러스 1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위치가 B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온과 R이 직렬 연결 그리고 이온과 ER이 직렬 연결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R ER이 되니까 이때 저항을 R2라 그러면 R2는 R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R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3R 플러스 4분의 두 개가 곱해지죠. 2R 플러스 1 R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근데 A를 연결했을 때는 4A가 흐르고 B에 연결했을 때는 5A가 흐른다 그러기 때문에 V0는 R이니까 I하고 R은 반비례하죠. 그래서 R1 대 R2는 5 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5R2는 4R1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R2는 5 곱하기 3R 플러스 4분의 2 R 플러스 1 R 플러스 2는 4 곱하기 R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래서 R 플러스 1을 약분시켜주고 여기도 2를 약분시켜주면 5R 플러스 2는 6R 플러스 8이 되네요. 그래서 5R 플러스 10은 6R 플러스 8이 되니까 R도 2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이 2고 2R이니까 4옴이 되겠네요. 그래서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2R에 소비되는 소비 전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 5A가 흐르죠. 근데 여기 위쪽의 저항은 4옴이고 아래쪽 저항은 6옴이니까 이게 흐르는 전류는 아래 위가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작게 흐르죠. 그래서 여기 위쪽은 3A가 흐르고 아래쪽으로는 2A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B 2R의 소비 전력은 I제곱 R을 해주면 되니까 I는 2죠. 2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4네요. 그래서 16W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용량 C는 평형판 측정기에서 입실론 곱하기 거리분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Q는 C 곱하기 V, 볼티지 V를 가해줬을 때 전기용량이 C인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인 Q는 CV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QV는 2분의 1 CV 제곱은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우선 가나다에서 전기 용량을 먼저 구하면, 자, 여기를 C1, C2, C3라 그러면 C1은 2 입실론 제로 2D분의 A니까 입실론 제로 D분의 A네요. 그리고 C2는 입실론 제로 2D분의 A니까 2분의 1 입실론 제로 D분의 A가 되고, C3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가 되겠네요. 그래서 C1과 C3는 같고 C2는 그 외 반이니까 C2를 C라고 놓으면 C1과 C3는 EC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나가 가의 2배이다. 나가 가의 전기 용량이 2분의 1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자, V를 가했을 때 여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Q만큼이 쌓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Q만큼이 쌓이겠죠. 그러면 Q는 ECV만큼이 쌓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위치를 제거를 했으니까 가와 나와 같은 것은 전하량이 같이 쌓였다는 거고, 다도 보면 Q는 CV니까 C가 가와 같고 그리고 V도 같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 Q, 여기는 마이너스 Q 같이 ABC 모두 축전기 양단에 저장된 전하량은 같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다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그래서 U 나를 구해보면 U 나는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이라 그랬죠. 근데 Q가 이렇게 쓸 수 있고, U 다는 2분의 1에다가 2C죠. 2C분의 Q의 제곱인데 Q는 똑같죠. 그래서 U 나하고 U 다를 비교해보면 나에 저장된 에너지가 다에 저장된 에너지의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에서가 나에서의 2배가 아니라 나가 다의 2배가 되니까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 P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라 그랬죠. 그러면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을 보면 전류의 방향은 기역 방향이 되겠네요. 그리고 O에서의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도선이 여기 있으니까 P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역은 O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겠죠.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니은은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기역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자기장의 세기를 볼 때는 자기력선의 간격을 보면 되죠. 간격이 클수록 자기장이 작은 거죠. 그래서 P보다는 Q에서의 간격이 더 작으니까 Q가 더 크게 되니까 P에서가 더 작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겠네요.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우선 A에 대해서는 정보가 다 나와 있죠.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크기는 I0인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 A에 의한 P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있고, 크기는 BA는 루트 2 D분의
I0가 되겠습니다. 근데 C에 의한 자기장을 보면 Y축과 나란하기 때문에 P에서의 자기장의 X 성분은 없어야 되죠. 그러면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생겨야 되고 크기는 A하고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B에 생기는 그래야지 요게 X 성분이 서로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같아야 되고 그럼 B에서 생기는 자기장을 BB라 그러면 얘는 K 루트 2D분의 IB가 되는데 이 X 성분이 A의 X 성분과 같기 위해서는 얘의 크기도 I0가 돼야 되고 근데 방향은 이쪽 방향이기 위해서는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이 윗방향이 되고 X 성분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합하면 K D분의 I0라는 값을 갖겠네요. 자, 그러면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마이너스 Y가 되겠죠. A, B, C를 다 합쳤을 때 마이너스 Y 방향이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고 C에 의해서 C에 흐르는 전류를 IC라 그러면 자, BC는 K D분의 IC가 돼야 되는데 얘에서 K D분의 I0를 빼면 얘가 아래쪽으로 향하겠죠. 그래서 이게 0보다 더 커야겠네요. 그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겠습니다. 그래서 IC는 I0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서 아래쪽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1.5에서 AB에 의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맞죠? 기억은 맞고 니은은 B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 BC의 B는 위쪽으로 나오는 방향이겠죠.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보다는 크다 그랬죠. 그래서 D것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도기 전력을 구해야겠죠.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가 되고 파이는 자기 선속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dt분의 d에다가 파이는 b 곱하기 자기장 곱하기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우선 그림 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y에 대해서 dt분의 db를 구해보면 얘는 t0분의 b0가 되고 x에 대해서 dt분의 db를 구해보면 2t0분의 b0가 되겠네요. 자, 시간 t가 0일 때 a, b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같고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라 그랬죠. 자, 우선 유도되는 만약에 이게 영역 1이나 2에 있을 때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자 A에 의해서 유도되는 기전력은 V라 그러면 B에 의해서 유도되는 B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도 V라 그랬죠. 근데 두 개가 같을 수는 없겠죠. 이게 만약에 같다면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0이 안 돼야 되니까 영역 1과 2의 자기장의 변화율의 크기가 영역 1이 영역 2의 반이 돼야겠죠. 그래서 영역 1이 x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영역 2가 y를 나타내야지 그 조건을 만족시키겠죠. 그리고 이제 영역 1에서는 이제 x라 그랬기 때문에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죠. 근데 위쪽으로 흐르는데 x를 보면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자기장이 증가하는데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얘가 x의 증가하는 자기장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위쪽으로 나오는 방향이니까 x의 자기장의 원래 방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x는 2의 자기장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x는 1의 자기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 1의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들어가는 방향이 맞죠? t가 t0일 때 t가 t0는 이제 이 순간이겠네요. C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자, C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V는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dt분의 d에다가 b 곱하기 a니까, 자, a는 자기장이 들어가 있는 영역만 구하면 되니까 2l 곱하기 l이고 dt분의 db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l 제곱 곱하기 dt분의 db는 y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t0분의 b0죠. 따라서 C에 유도되는 유도 기준력은 t0분의 2l 제곱 b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중 설리에서 어느 지점까지 경로차를 델타라고 하면 델타가 2분의 람다에 2n일 때는 보강 간섭이 생기죠. 그래서 n은 0일 때는 가운데고 1일 때는 첫 번째 밝은 무늬, 2일 때는 두 번째 밝은 무늬가 생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분의 람다에 2n 플러스 1일 때는 n이 0부터 시작하겠죠. 이때는 상시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P에서는 경로차가 2람다라 그랬죠. 그래서 2람다는 2분의 람다에다가 2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O의 중심에서 가장 밝은 게 나오고, 그리고 경로차가 람다인 점이 가운데 하나 있겠죠. 여기서 첫 번째로 밝은 점,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로 밝은 점이 되겠네요. P에서가. 그래서 P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이어는 P에는 O로부터 네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밝은 무늬가 되겠죠. 이것은 단색강을 파장 2람다로 바꾸면, 자, 델타는 파장 2람다로 바꾸면 2분의 2람다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니까 n이 1인 보강 간섭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도 어두운 무늬가 아니고 밝은 무늬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도플러 효과에 대한 문제네요. 자, 도플러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자, 음파 측정기가 여기 있고 어머니 여기 있을 때, 어머니 V의 속도로 다가가고 있으면, 이 어머니에서 내는 원래 진동수 F0라 그러면 측정기에서 측정하는 F는 소리의 속도 마이너스 V분의 Vs F0로 나타낼 수 있고, 얘가 만약에 V 속도로 멀어지고 있으면 Vs 플러스 V분의 Vs F0로 구하면 되죠. 얘는 가까워지고 있을 때고 얘는 멀어지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조건을 보면, 자, 그래프 날을 보면 x의 주기를 알 수 있네요. x의 주기는 2t0죠. 그리고 y의 주기는 3분의 2t0가 되겠네요. 근데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죠. 그래서 진동수는 2t0분의 1이죠. fx는. 그리고 2t0분의 3이 되는 게 fy가 되겠네요. 그래서 fy가 fx보다 크죠. 그런데 이제 음원 A는 가까워지고 음원 B는 멀어지니까 음원 A에서 내는 진동수가 더 높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y가 A가 되고 x는 B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도플러 효과의 식을 써보면, 우선 A에 대해서 써보면 A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t0분의
측정되는 진동수는 2t0분의 3이 되고 얘는 vs 마이너스 v분의 vs 곱하기 f0가 될 것이고 b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2t0분의 1이 되겠죠. 얘는 vs 플러스 2v분의 vs f0가 되겠네요. 그래서 1식과 2식의 양변을 나눠주면 여기는 3이 되겠죠. 3은 vs 마이너스 v분의 vs 플러스 2v가 되겠네요. 그래서 vs 플러스 2v는 3vs 마이너스 3v가 돼서 2vs는 5v가 되네요. 따라서 v는 5분의 2 vs가 되겠습니다. 자, v가 5분의 2 vs니까 얘를 1식이나 2식에 넣으면 f0를 구할 수 있겠죠. 1식에다 넣어보면 2t0분의 3은 vs 마이너스 5분의 2 vs분의 vs f0고 자 2t0분의 3은 vs를 다 나눠주면 1 마이너스 5분의 3분 5분의 2분의 1이니까 5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5 f0가 되겠네요. 따라서 f0는 2t0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 되네요. 따라서 f0는 10t0분의 9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진동소 F0인 교류전에 연결된 송신회로의 안테나에 발생한 정자기파를 가변 축전기와 L이 연결된 수신회로의 안테나로 수신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자, 전류의 최대값은 가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C0일 때이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수신회로에는 교류 전류가 흐른다. 직류 전류가 흐르면 전자기파가 생성될 수가 없어서 송수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류전에서 나와서 수진 안테나에도 교류의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은 가변 측정기의 전기 용량이 C0일 때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F0이자. 자, C0일 때 가장 큰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C0일 때 공명 진동수 F0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자,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L이라 그러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C라 그러면 공명 진동수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L이 일정하다 그러면 C가 커지면 F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가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클수록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이 일정할 때 C를 바꿔서 들어오는 전파를 받는다 그러면 낮은 주파수를 받을 때는 L이 커져야 되고 좀 더 높은 진동수의 전파를 받을 때는 L이 작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17번은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렌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볼록 렌즈일 경우에 물체 H가 A고 상형 H가 B일 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초점 거리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걸 렌즈의 식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A가 0에서 F 사이에 있을 때는 정립 허상이 생기죠. 이때는 배율이 1보다 커져 확대된 게 생기죠. 그리고 A가 F에서 EF 사이일 때는 돌입 실상이 생기는데 이때도 M이 1보다 크죠. 그리고 A가 EF에 있으면 초점거리 2배 있으면 역시 돌입 실상인데 배율이 1짜리인 돌입 실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A가 EF보다 크게 되면 또 돌입 실상이 생기는데 이때는 배율이 1보다 작죠. 그리고 이제 배율은 절대값 A분의 B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자, 문제 가에서는 A가 마이너스 D점에 있고 물체는 가나 모두 원점에 있네요. 그리고 나에서는 렌즈가
플러스 D인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상이 생기는 위치는 가와 나가 같다 그랬고, 상의 크기는 나가 가의 2배라 그랬죠. 그래서 상의 크기가 2배이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까지 그리는 둘 다 D, T니까 물체에서 상까지 거리가 B라 그랬죠. B가 물체에서 상까지 거리가 A보다는 B가 2배가 돼야 되니까, 그런 조건에 있는 거는 이쪽 마이너스 어디 쪽에 있으면 같은 위치에서 렌즈 A부터의 거리와 렌즈 B까지의 거리가 1대2가 되는 어떤 지점이 있으려면 이 지점에 있어야 되고, 이 지점의 좌표를 X를 플러스라 그러면 마이너스 X 지점이라 그러면 요 거리가 B가 되고, 요 거리가 여기서 렌즈까지의 거리가 2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렌즈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면, 렌즈에 대한 식은 쓸 필요가 없고 여기서 그냥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X라는 거리는 가에서 X라는 거리는 B 플러스 D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에서 X는 2B 마이너스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면 2X는 3B가 돼서 B는 3분의 2X 아니면 X는 2분의 3B가 되겠네요. 자, 이 3식을 1식에 넣으면 2분의 3B는 B 플러스 D네요. 따라서 2분의 1 B가 D니까 B는 2D가 되겠습니다. B가 2D니까 얘가 2D, 얘는 4D가 되겠죠. 그러면 이 X는 마이너스 3D가 되겠네요. 그래야 D고 2D가 되겠죠. 마이너스 3D의 위치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가에서 A에 의한 상은 허상이다. 자, 가에서는 렌즈와 물체와 상이 생기는 데가 렌즈를 기준으로 물체와 상이 반대쪽으로 생기니까 이때는 실상이 생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은 나에서 B와 상 사이의 거리는 4D가 됐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자, D가 돼서 초점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A의 초점 거리 FA라 그러면 A분의 1은 D분의 1이죠. 더하기 2D분의 1은 FA분의 1이네요. 그래서 FA분의 1은 2D분의 3이 돼서 FA는 3분의 2D가 되네요. 똑같이 이제 B에 대해서 보면, 근데 이제 B의 경우에는 요 상의 위치가 허상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분의 1 마이너스 4, A는 D죠. 4D분의 1은 FB분의 1이 돼서 FB분의 1은 4D분의 3이 되죠. 그래서 FB는 3분의 4D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D것에서는 초점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FB를 FA로 나눠주면 FB가 3분의 4D고 여기다 역수를 꼭 해주면 되겠죠. 2D분의 3을 해주면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초점 거리는 B가 A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또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Q1, Q2라는 점전화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F 전기력은 K R제곱분의 Q1, Q2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점전화 Q가 있을 때 여기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단위전화가 하나 있을 때, 플러스 단위전화가 하나 있을 때 얘가 받는 힘을 전기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E는 K R제곱분의 Q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Q'이라는 전화가 오면 F는 Q' 곱하기 1을 하면 Q'이 받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장은
전하 Q에 대해서 R만큼 떨어졌을 때 전기장은 K R 제곱분의 Q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를 보면 이제 천천히 A와 B는 Q가 주어졌으니까 CD의 전하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A, B의 전하량 Q로 갖고 양전하이고 A가 받는 전기량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라 그랬죠. 근데 T에 의해서 A가 받는 전기량의 방향도 X축과 나란하죠. 그러면 BC에 의해서 받는 전기력의 방향의 Y값은 없애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 B가 이쪽으로 작용하고 EB의 EB는 Y 성분만 있죠. 그러면 EC의 Y 성분과 EB의 Y 성분이 없어져야 되니까 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C 쪽으로 향하겠네요. 그러면 C는 마이너스 전하가 되겠네요. 그리고 C의 Y 성분을 구하면 얘가 45도이고 이 두 개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B는 자 여기를 D 마이너스 D라 그러면 전하사의 거리는 A와 B는 2D가 되겠죠. K에다가 4D의 제곱분의 B의 전하량 Q가 되겠죠. 그리고 EC는 K에다가 8D의 제곱분의 QC가 되겠네요. 근데 EC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해주면 이 B가 나오겠죠. EC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2B가 돼야지 Y축으로의 전기장 성분이 A에서는 없겠죠. 그래서 K 8루트 2 D의 제곱분의 QC는 K 4D의 제곱분의 Q가 되겠네요. 그래서 K나 D의 제곱을 다 없애주면 QC는 2루트 2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부호는 마이너스이고 전하량은 2루트 2 Q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원점 O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원점 O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O가 있을 때 A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C를 향하고 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도 C를 향하는데 A보다 좀 크겠죠. 그 다음에 B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D를 향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기장에 X 성분이 없기 위해서는 T가 B와 D를 합한 게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A와 C를 합한 전기장을 같아야지 Y 성분만 남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전부 다 이루는 각도가 45도니까 원래 크기만 비교해주면 2A 플러스 2C는 2D 마이너스 2B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A는 K 이거는 루트 2D니까 2D의 제곱분의 Q 플러스 K 2D의 제곱분의 2루트 2 Q는 K 2D의 제곱분의 QD 마이너스 K 2D의 제곱분의 Q가 되겠네요. 그래서 K 2D의 제곱을 다 없애주고 정리를 해보면 Q 플러스 2루트 2Q는 QD 마이너스 Q가 되니까 QD는 2Q 플러스 2루트 2Q가 되겠네요. 따라서 2 플러스 2루트 2Q가 됩니다. 그래서 QD는 2루트 2 플러스 2루트 2Q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힘의 평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그마 F가 0이고 시그마 토크도 0인 두 조건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하나만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둘 다 쓸 때도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들 한번 보면, 자, 우선 B막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시그마 F가 0인 걸 생각해 보면 B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자, 이게 질량 M인 막대에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미치는 힘을 F1, 오른쪽 막대에 가해지는 힘을 F2라 그러면 아래 위에서 누르는 힘이 평행을 이루겠죠. 그래서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F1 플러스 F2를 하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니까 6mg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A에 대해서는 시그마 토크가 0인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받침대를 회전 축으로 할 때,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질량 10m의 물체가 줄로 매달려 있으니까 오른쪽이 왼쪽 토크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mg 곱하기 4L, 왼쪽에 있는 토크가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는 여기서 누르는 힘과 여기서 누르는 힘 때문에 토크가 생기죠. 그래서 F1과 M, 요 EM은 작용점이 똑같죠. 여기가 6L이 되는 거죠. 지점이니까 똑같기 때문에 2L 곱하기 F1 플러스 mg 플러스 2mg가 되겠죠. 그리고 F2 쪽에 누르는 힘은 길이는 6L이고 F2 플러스 막대의 무게 mg가 되겠네요. 그래서 2L로 나눠져서 정리하면 20mg가 F1 플러스 3mg 플러스 3F2 플러스 3mg가 되겠네요. 그래서 F1 플러스 3F2가 14mg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식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위에 F1이 커질수록 토크가 작아지고 F2가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토크가 커지기 때문에 F2의 범위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 플러스 F2가 6mg니까 6mg 마이너스 F2 플러스 3F2가 14mg죠. 그래서 2F2가 8mg가 되니까 F2가 4mg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2가 4mg보다 작으면 되니까 이제 막대 B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면 되겠네요. 자, 막대 B에 대해서 고려할 때, 자, 얘가 EM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중심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사실은 F1 쪽으로 힘이 더 가기 때문에 F2 쪽으로 가는 힘이 더 적어지겠죠. 근데 대신 이 4M의 물체가 이 끝부분에 있으면 B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들려버리겠죠. 그래서 거기에 최소값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F2에 가해지는 게, F2가 힘이 0이 될 때는 이렇게 중심에 2mg가 있고 여기가 2L이죠. 그리고 여기가 4mg가 있으니까 여기가 L만큼 왔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4m의 물체가 L보다 더 벗어나게 되면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최소값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최소값은 3L이 되겠네요. x는 3L보다는 커야겠죠. 그리고 이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4M의 물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제 요 F1 이 축을 기준으로 토크를 계산해 보면, 자, 막대는 2M이니까 막대는 아래쪽으로 힘을 작용하죠. 그죠? 2mg 곱하기 2L이 되겠죠. 그리고 4M의 물체는 x 빼기 요거는 x에서
4L을 빼주면 이 거리가 x니까 x에 4L을 빼주면 요 거리가 나오겠죠. 플러스 얘도 누르는 힘이니까 x 마이너스 4L에다가 4mg를 해주죠. 자, 이게 4mg 곱하기 이거는 4L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4mg를 나눠주면 여기는 L이 되고 L 플러스 x 마이너스 4L은 4L이 되네요. 따라서 x는 7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7L을 넘어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얘가 토크를 많이 받아서 10m인 물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위에서 3L하고 7L 사이에 있겠네요. 그래서 x1은 3L이고 x2는 7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4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